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다뤄볼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최근에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대응 전략을. 그 다음에 안 가지고 있지만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사볼만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이번에 자회사 신설은 물적 분할과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만 현대모비스가 이런 물적 분할 이슈, 그 다음 지배구조 이슈에 자꾸만 이렇게 이슈가 되냐면, 지금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 내 핵심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순환출자의 핵심 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선 회장은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의 지분을 좀 늘리려고 여러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을 IPO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의 핵심 자회사를 떼가지고 합병시키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분을 늘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을 교환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대모비스를 지분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늘리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야, 옛날에는 무산됐는 거 또 한번,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랑 현대모비스 내의 사업부를 분할해서 다른 사업부랑 합병을 하고, 그걸 나중에 IPO든 뭐를 해서 지분을 교환하려고 하는 게 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현대모비스의 신설 자회사를 몇 면을 살펴보면 핵심 알짜가 없어요. 지금 떨어져 나와 있는 게 여기 이름만 들어보면 핵심 부품, 모듈 자회사, 이걸 신설법인으로 만든다 했는데 이게 돈이 되지 않는 사업부입니다. 영업이익 3%대예요, 3%대. 굉장히 돈 안 되고, 이거 원래 대체적으로 지금은 다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거죠. 돈 되는 거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돈 되는 건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장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돈 안 되는 걸 그냥 신설 이 자회사로 띈 거잖아요. 야, 그러면 왜 돈 안 되는 거 굳이 이걸 하냐, 귀찮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그룹이 옛날에 이런 걸 한번 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현대차는 아닌데 현대제철이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현대제철이 이렇게 이 아웃소싱 하청업체들을 자기들이 직접 고용을 했죠. 직고용을 하면서 그 자회사로 뒀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아웃소싱을 하는데 아웃소싱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고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설법인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적 분할을 할 수 있을 거냐? 못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 건데 이걸 물적 IPO 해봐야 누가 들어갑니까? 이거 안 들어오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또 묶어가지고 어떤 걸로 가지고 이제 다른 자회사랑 합병을 해가지고 지분을 교환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었다. 예전에 한번 시도는 했잖아요. 그래,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번에 또 그런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해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건 조금 과한 건 있어요. 과한 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럼 지금 현대모비스는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뭔 소리야? 과하게 떨어졌다며.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원래 물적 분할 안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과한 거잖아. 그러면 지금은 신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현대모비스가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이거는 계기는 되긴 했지만, 어찌 보면 현대모비스가 자꾸만 지금 체력적으로 좋지 않고 시장에서 자꾸만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자꾸만 떨어지냐면 딴 거 아닙니다. 딱 명확한 건 이겁니다. 핵심은 돈을 못 봅니다. 10년 동안 못 벌어도 너무 못 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ROE는 10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합니다. 계속 하락을 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0년. 이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네시스 초기 모델, 그래서 제네실수라고 그랬잖아. 제네실수라 하면서 북미 지역에서 엄청나게 히트치고 그랬을 때, 그때 한번 ROE가 30%까지 갔었어요. 그때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합니다. 지금은 벌써 10%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냐? 영업이익도 크게 늘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이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에 락다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사태도 있을 것이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역시 계속 빠지고 있고, 거기에 영업이익률도 계속 하락해서 이제 3%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재가 나와도 던지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자그마한 이슈에도 던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현대모비스의 주가 역시도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로 내가 이걸 매수를 한다?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미 가져서 물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손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최근에 떨어진 하락은 과한 건 맞으니까. 그러면 과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23만 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3만 원 수준까지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물적 분열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게 오해라는 걸 알 겁니다. 최근에 떨어질 때 아래 꼬리를 계속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건 오해야, 단기적으로도 이거는 낙폭이 좀 세니까 뭐 단타 트레이딩은 또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또 투자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2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현대모비스를 비중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신규로 매수해야 되냐, 그럴 정도의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 말고 다른 거 하세요. 차라리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있다? 다른 걸 하세요. 내가 이거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기대감을 가진다? 그러면 그냥 2차전지 관련 종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테슬라를 사시는 게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다만 가지고 계셔서 물려있다면 지금의 이 단기 하락은 과한 게 맞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는 된다. 그 가격이 얼마다? 23만 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